안녕하세요. JW 모터스 픽업 트럭 연구소 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에 마이너 체인지 되는 포드 F150의 자존심, F150 랩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21년도에 F150 랩터가 좀 새로 나올 예정이었었는데요. 현지 사정상 조금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포드 F150 라인업 차량들 중에서 랩터라는 모델 자체가 제일 상위 등급에 포진이 되어 있고, 현존하는 1500급 라인업의 픽업 트럭들 중에서 아마 이제 램 TRX를 좀 제외하고 모든 픽업 트럭들 중에서 아마 가장 상위의 포식자로서 인식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랩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랩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포드 F150 랩터는 오프로드에 가장 특화된 모델로, 그 탄생 자체가 사실은 오프로드를 위한 차였어요. 특히 이제 랩터가 생산이 되고 2017년도에 F150 랩터를 판매하기 이전에 16년도 11월 달에 멕시코에 있는 바하 캘리포니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바하천을 완주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F150 랩터가 한 35시간 59분 8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경주를 해서 완주를 했고, 양산 차량으로 경주를 하는 스톡풀 클래스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성능과 안정성 면에 있어서 그때 이미 검증을 마쳤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2021년도와 22년도에 새로운 포드 F150 랩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랩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부분이 그릴하고 헤드라이트의 어떤 모양, 쉐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블랙아웃 그릴이 있는 파워 후드돔하고 팬더하고 팬더까지 이어지는 헤드램프와 라이트가 좀 보이고 있고, 모양이 달라진 범퍼는 트럭의 넓이를 좀 강조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된 랩터의 오프로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세대의 3.5 에코부스터 트윈 터보의 하이 아웃풋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랩터는 많은 좀 오프로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적화된 터보와 10.5대 1의 압축비,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며칠 동안을 견딜 수 있는 엔진 쿨링 시스템이 내장된 새로운 고출력 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막과 오지가 많은 이제 북미 지역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운행을 하더라도 엔진 같은 곳에 이제 오버히팅의 트러블을 좀 걱정하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모양이 약간 바뀐 17인치 비드락 포지드 휠과 최상의 트랙션 컨트롤을 자랑하는 1등급 퍼스트 클래스의 37인치 BF 굿리치 올트레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랩터 37인치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바퀴 위에 이제 보시는 독특한 랩터의 그래픽이 랩터의 조금 독특한 그리고 강렬한 이미지의 랩터의 느낌을 좀 더욱 돋보이게 좀 해주고 있어요. 예전 모델만 해더라도 랩터라는 레터링만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그래픽이 좀 더 들어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쇼크는 기존의 2020년식 차량에 장착되었던 이제 폭스 쇼크보다 한 세대가 또 지나간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밸브 라이브 테크놀로지 폭스 쇼크를 장착하고 있어요. 랩터 자체가 강한 충격을 좀 견디고 지형 변화나 어떤 터레인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열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전자 제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쇼크가 들어갔습니다. 이 랩터의 쇼크는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좀 진화된 쇼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쇼크는 저희가 한번 차가 도착하면은 쇼크에 대한 다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랩터를 설명하다 보면 자꾸 오프로드 쪽에 포커싱이 맞춰지는데, 결국에는 하이 퍼포먼스 하드웨어 자체가 랩터만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개발된 5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이제 완전히 재설계돼서 장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도 거친 지형이나 파워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 그쪽으로 자꾸 포커싱이 돼서 맞춰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세대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요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사제로 이제 안개등을 구입하셔서 장착을 했었어요. 저희도 장착을 좀 해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범퍼 양쪽 끝에 그 비어 있는 부분에 리지드사의 LED 안개등을 장착하였습니다. 오프로드와 밤길, 안갯길에서 확실히 이제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출고 LED 라이트를 다는 것처럼 되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제 이 빈 공간을 좀 채워주니까 예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좀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깔끔해지기도 하고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안개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넘어오겠습니다. 21년도에 포드 F150 전 트림에 걸쳐서 실내 인테리어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주 좋은 호평을 해주셨는데, 랩터 또한 같은 디자인으로 이제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12인치의 가로형 센터 모니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더 깔끔해진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픽업 트럭이 아니라 고급 승용차나 SUV의 인테리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기존의 인테리어 포드 F150 리미티드의 영상이나 제 블로그의 F150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단점이라고 여겨졌었던 F150의 실내 인테리어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인치 계기판도 이제 새롭게 완전히 디자인이 됐어요. F150 리미티드하고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랩터에서는 조금 다양한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컨트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오프로드 데이터를 이제 꺼내서 본다든지, 특히 다른 정보로 넘어가는 것도 모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액티브 밸브 퍼포먼스 이그저스트 배기음을 콰이어트, 노멀, 스포트, 그리고 바하로 세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런 부분은 사실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한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저희 JW 모터스 픽업 선용 연구소에 차량이 도착하게 되면은 시연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카로 시트는 원래 랩터에 장착을 했었어요. 랩터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알칸타라 스웨이드의 오렌지 색상의 이제 스티칭, 그리고 이제 카본 인테리어 액센트가 조금 돋보이고, 특히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오프로드 터레인을 주행을 하더라도 안전된 시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 스웨이드 처리가 된 부분이 몸의 움직임을 굉장히 엄격하게 좀 컨트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는 차들이 보통 이런 형식의 시트 구성으로 흘러가고 있게끔 랩터가 좀 주도해서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21년도에 새롭게 나왔지만 현재 생산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양이 나오지는 못했고, 22년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올류 F150 랩터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JW 모터스 픽업 트럭 연구소에서는 2데이 F150 랩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 미국에서 배에 실었고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면은 인증 검사를 마치고 저희한테 입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형 F150 랩터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픽업 트럭 연구소나 제 유튜브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차가 저희한테 입고가 되면은 제가 이 차를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많은 사진들하고 많은 동영상들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W 모터스 픽업 트럭 연구소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